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승창 PD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억록 2를 연출한 백승창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록은 2018년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백부작이라는 대작의 스케일과 함께 김연아, 조진웅, 양희은 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셀럽들이 참여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리고 올해 3월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시청자 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돌아왔을지 지금부터 기억록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독립운동가는 몇 명인가요? 조국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숨은 영웅들을 재조명하는 MBC 특별기획 기억록.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무명의 의병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의병 사진을 찍은 사람은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의 종군 기자 프레데릭 맥켄지. 의병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본군을 전멸하고 승리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어디까지가 사실이란 말인가? 나는 그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춤은 서로 달랐고 부서지고 녹슬어 어느 하나 멀쩡한 것이 없었다. 이들이 정말 지난 몇 주일간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는 그 사람들이 맞는가? Do you guys really think you can win? 결국엔 우린 죽게 되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의병들부터 책 대신 태극기를 든 최연소 독립운동가,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부부,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세운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들까지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독립이라는 하나의 뜻으로 마음을 모았던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가 6부작에 걸쳐 깊이 있게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영화 같은 재연과 셀럽들의 묵직한 목소리가 더해지며 과거를 통해 내일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울림 있게 전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았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MBC는 연초부터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또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특집 방송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기억록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의미가 아무래도 큰 기획이다 보니까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국경일이 있지만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안 되는 어떤 경축의 의미를 가진 날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날인데 그런 광복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이 독립운동가들을 기록하고 또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다는 목적성 그리고 그 역사적 사명의식을 일단 가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을 보면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역사적 의미나 이런 생각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제 형식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잘 느껴지는데요. 가령 이제 형식적인 측면을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보다 좀 전략적으로 대중 친화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 가량의 미니 다큐잖아요. 어떻게 하면 10분 안에 사람들이 좀 몰입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기억록 시리즈를 보면서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 단순히 이제 위대한 위인을 조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들이 지닌 역사의식이 오늘의 시대 정신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기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즌2에서는 이러한 기획 의도를 더 좀 빛나게 연출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가령 이제 첫 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소왕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헌법의 기초를 세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떤 헌법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훼손되던 당시 시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돋보였었고 이게 또 마지막 회에서도 그 신학균 선생이 그 동아일보의 1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진실 앞에서 그 진실을 기록하고 시대를 기록하는 매체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묻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해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기획 의도가 굉장히 일관되게 잘 드러난 그 시즌2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김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역사를 다루지만 동시에 현대 한국과의 연결을 강조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회 보면 시작 부분에 사람을 통해 만나는 시대, 과거를 통해 만나는 미래라는 문구가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억록을 보면서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시즌2에서 소개한 인물들이 역사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삶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던 그런 시민들을 조망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어떤 시민의 힘을 그렸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히 1회 엔딩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가 현재로 바뀌면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나오는 장면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라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현재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일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떠세요? 이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잘 전달이 됐다 이런 흐뭇함이 있으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 특히 말씀하셨던 3.1절 특집 광복 80주년 일부 첫 회 할 때는 3.1운동 방송이었으니까 2월 달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위기가 국민 주권이 훼손당하고 있는 그리고 온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녹화하는 날 자체에 동태규 씨나 저희 배우님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때였죠. 그래서 그랬던 생각이 많이 나요. 많은 고민과 그런 하나하나의 흔적들이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과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기억록은 약 10분 분량의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보니 인물 소개부터 그 활동 내용 그리고 추수 현황까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요. 3가지의 되게 중요한 요소가 들어간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나가 드라마타이즈라는 게 필요했고 또 하나가 셀럽분들이 출연을 해서 드라마와 연결 구도를 가져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3번째가 역사 다큐멘터리 형식이기 때문에 증빙과 자료와 검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이 3가지가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 프로그램을 10분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거죠. 이를테면 첫 편 같은 경우는 정말 욕심 같아서는 마치 국회 방송하듯이 임시정부 헌장을 마련하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상해에 모였을 때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회의를 하신 거거든요. 밤새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싶었는데 아쉬웠고요. 큰 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록 시리즈를 관통하는 커다란 질문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 광복 80주년 특집이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고창석 씨가 좀 이렇게 약간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물음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즌2를 좀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이에 대한 그 PD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출적 의도 상황에서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독립운동 하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 제작진들이 가지고 있는 전편을 관통하는 되게 궁금함이었어요. 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모든 영예와 자기의 삶의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분명히 죽을 건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고 저는 못했을 거다. 대부분 저희 셀럽분들도 그런 얘기 하셨고요. 그 질문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했던 그 의미이고 쉽지 않은 행동을 하셨던 위대한 분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즌2를 보게 되면은 그간 독립운동사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기획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에서 길게 다루지 않는 인물들을 선별하고 그 행적을 조사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 의병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만 남아있기도 했고 이름조차 남겨져 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어린 나이에 순국해서 기록이 많지 않은 거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소개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유명하신 우리가 많이 익히 알려주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나름대로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자료가 되게 부족했었습니다. 특히 그 수호명 선생님과 어린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그 무명의 의병들을 표현을 할 때는 그 이야기를 만들고 자료를 확인하고 그 스토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 광복회 공헌록이라든가 알려진 자료 이외에도 계신다면 후손분들도 찾아뵙고 사진 한 장이라도 가지고 계실까 봐 그리고 뭐 한마디라도 기억하실까 봐 찾아뵌 적이 있고 또 놀랍게도 뭐 신낙균 선생님 편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님이 신낙균 선생님의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신낙균 선생님이 기자이시고 또 사진 작가를 국내 최초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집을 허신다고 생가를 연락을 받고 선배 교수님이랑 같이 갔는데 텐마루 밑에 박스 하나에 그 신낙균 선생님 작품들이 들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근대 사진, 예술 사진의 서막을 여신 분이었던 것도 밝혀내고 이런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프로그램 자체가 실존 인물, 또 실제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서사를 다루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료가 얼마나 정확한지 또 인물 재현에 있어서 어떤 검수 과정, 자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시청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안에 극적인 요소라든지 재미적인 요소를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역사적 사실과 극적 연출 사이에서 어떻게 좀 균형을 유지하셨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대본을 완성하고 나면 광복회 뭐 이런 곳들과 함께 검수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상상을 좀 동원할 수밖에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끄트머리도 아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신낙균 선생님 편에 이런 게 나와요. 그 동판에 일장기를 지었다. 그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상상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화면으로 구현을 해야 되니까 동판을 지을 때 청산가리를 지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청산가리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걸 찾았죠. 그래서 검증은 여러 가지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약간의 판타지를 넣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인 조소왕 선생을 시작으로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한 신낙균 선생, 그리고 만세 재헌운동을 펼쳤던 10대 독립운동가들까지 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영웅들의 일대기를 쭉 따라가면서 봤는데요. 그중에 과거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성찰한다. 이런 기획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에피소드를 위원님들은 뭘 꼽으시겠어요? 사회의 그 정미의병을 다룬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거든요. 종군 기자인 맥켄지의 시선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가 이제 이름 없는 의병들의 유일한 사진을 남긴 존재이기도 하고, 저는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막 예산이라든지 주어진 제작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이동 동선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병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동선을 좀 많이 사용한 그런 이야기여서 이것이 이제 맥켄지가 직접 쓴 저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이제 구성에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전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름 없는 들풀 같은 그 의병들의 무명성을 굉장히 잘 연결해주는 또 전개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들어간 구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책이 이제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인데 조선에서의 일대기, 그의 여정, 이게 중요한 축일 수밖에 없었어요. 표현 방식이나 안에 정보를 끄집어내기에는 워낙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실 소속의 기자가 어느 때 보니까 자꾸 소문이 들리죠. 의병들이 자꾸 창궐한다는. 그래서 취재하러 가는데 역으로 가다 보니 너무 핍박받는 민중들이 보이고 가다 보니 너무 힘든 분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변하는 거죠. 이게 내가 칭송하고 그동안 도왔던 일제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더 사명감을 갖게 되고 수소문 끝에 만난 분들, 그 상상을 해보면 이분의 그런 변화와 표현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 소식을 그 통신도 없을 시절에 이분이 돌아다니는다는 얘기를 들은 저 의병의 어떤 의병장, 그리고 그분들이 만났던 과정, 이 과정은 굉장히 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10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요. 이제 거기 앞뒤에 이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혹은 그 은하라 의병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5회에 임정을 지킨 부부, 연미당 선생님과 엄황섭 선생님 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임시정부의 뒤편에서 조용히 헌신하고 희생한 부부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못한 인물들을 복원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의 문제의식이 가장 좀 잘 반영된 에피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우 박하선 씨가 등장하는 도입부부터 굉장히 몰입감이 강하게 왔거든요. 마치 그분들이 생전에 살았을 법한 그런 고택에서 박하선 씨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뭐 부부 사진이 담긴 액자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소품들을 보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서사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저는 야, 이 장소 선정하고 소품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겠다. 굉장히 좀 발품을 많이 파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소에 대한 고민은 매편 엄청나게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시대의 장면, 공간과 또 저희 셀럽분이 이렇게 있어야 될 공간을 가급적이면 연결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그 스튜디오와 그 재현 촬영을 하는 공간을 섭외하는데 알아보고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연미당 선생님 편 같은 경우에 고택은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까지 고생하시면서 살으셨던 공간을 앞뒤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 방법에 대한 대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그렇게 멋진 고택은 아니셨을 거예요. 시골의 어떤 그런 시골집 같은 그런 약간 허름한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은 곳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상상력의 예의 같은 거죠. 그래서 서울의 그런 정서적 의미가 충분한 고택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 사진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사진에 보면 실제로 만국계가 걸려 있어요. 부캐도 있고. 그래서 그 사진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굉장히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였다고 생각했던 회차가 2회에 조성하는 강복군 모집 작전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기록자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재현이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역사와 재현이 이렇게 현실과 직접 맞부딪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배우들의 어떤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실제로 조성환 선생님 역을 맡은 배우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광복군에 함께 해달라고 권유하잖아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권유를 한 것인데 나중에 광장에 모여달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오신 분들은 실제 시민인가 아니면 배우인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때 실제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정말 그리고 그때 제작진의 어떤 또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편을 진행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은 초상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그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조성환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시고 마지막 연설을 할 때 모이신 분들은 다 저희 섭외된 분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인서트 하나도 다 저희가 계획하고 섭외한 분들이고 길거리 인터뷰 형식으로 광복군 참여를 모집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진짜 일반인들이셨죠. 이거가 되게 현장에서 감동이었어요. 신촌 옆에 있는 공원 관리하셨던 아저씨도 애인이 지나가셨던 분도 다들 한 명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센스 있게 받아들이신 건 물론이고 하신다, 나 이따 간다, 화이팅 하시고 그거 보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거의 DNA 같이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그걸 많이 느꼈죠. 자, 마지막으로 이 기억록 제작진을 대표해서 나오신 오늘 백 PD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 PD님이 참여하신 이 다큐멘터리를 원안으로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에 이제 영화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돼 있었는데 6회 신낙균 편에도 이 사진학 강의의 한 문구가 인용되어 있거든요. 총이 한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보호기관의 불가결한 무기이듯 카메라도 그 렌즈의 방향에 따라 국가의 안위를 지배하는 중요한 기기다. 이 두 문구를 보면 이것이 바로 PD님의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D님의 카메라가 늘 소수자, 약자를 비추고 민주국가를 지키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대국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뭐 방송 매체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정보 전달 기능도 있고 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하나의 국가 또는 한 공동체 안에서 역사, 문화, 가치관을 좀 기록하고 재현해서 그 후세대에게 좀 전달하는 그런 세대 간의 문화적 어떤 그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기억록이 이를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한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또는 그 사회적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들을 좀 지속적으로 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전문 PD라는 직업이